2018년 3월 8일 공중파에 나오지 않는 기사를 읽는 시간, 조슈아의 뉴스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사가 열렸는지 한번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 북한 수용소 폐쇄 촉구, 결의안 발의, 잔혹한 행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제 다 북한의 그 반인도적인 수용소를 폐쇄하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한반도 군사행동 참혹한 대가 치를 것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 침략 전쟁의 원흉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다른 바 없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비극은 아직도 미국이 북한을 잘 모른다는 데 있다며 무모한 침략 소동으로 산생될 모든 참여는 미국의 머리에 들어서 씌워질 것이다. 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누가 침략 전쟁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6.25는 북한이 침략한 것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북한은 불량 국가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불량 국가임을 주장하는 미국 주요 언론의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장 명망 높은 언론사인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한과 시리아의 연계성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2월 27일 북한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시리아 정부를 돕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내용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언론도 북한은 불량 국가라는 내용의 타이틀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대북 군사 공격 언제라도 준비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함정 200척과 선원 14만 명을 지휘하는 스위프트 사령관은 6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지시가 있으면 어떤 비상상태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군 대응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NHK는 전했다. 댓글을 한번 볼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가 보인다. 또 호성성을 하지 말고 아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이처럼 또 속는다. 김정은 비핵화 언급한 다음날 노동신문 핵 정당 시비 말라. 비핵화 등 남부 합의 내용은 쉿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노동당 신문에 나오는 조선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 특사단의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 북한은 이날 조선의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 이양남의 논설에서 미국의 핵 위협 공갈 책동에 대처해 취한 우리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는 정정당당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적인 핵 강국인 공화국으론 앞으로도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병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기싸움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주변 군부 수세들이 과연 핵으로 포장한 달콤한 권력을 대화로 내려놓는다. 재인정부 또 농락당하지 않기를. 너무 서둘러요.
먼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할게. 지금 생각해보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경제 투자에서 이권을 산탕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남북 대화 지지하는 거냐?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 체포 구속 처형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야. 지금까지 북한에 경제 투자했다가 사실상 강탈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긴 했거든. 더구나 자기네 식구인 장승택을 고사포로 잔인하게 처형했던 김정은이기도 하잖아. 북한 사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소용없어. 그래서 경제인들도 남북 대화의 한상은 일단 접는 게 좋다고 보거든이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 발의를 안 하면 정부가 하겠다.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색 드러낸 집권 좌파, 자유 없는 민주헌법 개정안 발표, 논란의 개정안 친노동, 친사회주의적 내용 다수 포함, 문 대통령의 전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좌파단체들이 촉본항쟁이 연 새로운 세상을 담아내는 새로운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라며 민중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댓글을 한번 볼까요? 자유대한민국에 기생하는 빨치산 후예들이 이제 아예 자유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하네. 국민 여러분 선거 잘합시다. 드디어 공산 빨갱이들이 본색을 드러냈네. 반드시 이를 막아내야 한다. 공산단식 사회주의 공산의 길로 가는 헌법은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공산 빨갱이 앞잡이들이다. 이 사람들을 총수하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박탈된다. 기업을 쓰러뜨리고 공산단식 나누어 처먹는 공산주의식 개헌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덕 공산주의식의 발상이라고 본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문정인 한면 동맹 해쳐, 홍준표, 유승민 경질 요구, 문 대통령 야당 대변 특보 드려야 하나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은 강연 중 어느 한 대목만 떼어 놓고 문제 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질 요구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이 똑같은 몫을 내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 특보 발언은 한미 동맹의 건강에 하는 것이지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참석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문특보는 상근이 아니다. 자문을 얻기 위해 둔 것인데 비선 논란이 있을까봐 특보를 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잘 조율된 논의 속에서 목소리가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댓글을 보면 결국 문특보의 그간 언행이 문재인 씨의 생각을 대변한 셈이구나. 설마 문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는 국민들이 어리석었구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대화 압박 미국의 투트랙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e're going to see. We're going to see. They seem to be acting positively, but we're going to see. We'll know, and I'm willing to go. I think that their statement and the statements coming ou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very positive. Tha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Great thing for the world. So we'll see how it all comes about. If we can carry it over. We may carry it over. It may not. It's a very tenuous situation.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to see what happens.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we're not going to parse that language. There were obviously meetings that just took place in Pyongyang.
We will sit down with the Koreans. We'll have a conversation about what next steps we want to take. I mean, I certainly think that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m not familiar with that, but no, I can't imagine that we would be. Yes. I can tell you that our principle and our policy of denuclearization and working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changed. 네, 다음은 미국 언론에 북한의 미군 철수나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할 뿐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5분이 좀 넘어가니까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alogue on denuclearization. They also go on to say that denuclearization, they would denuclearize if they could have their safety guaranteed and the threat would be disposed of. Now, guarantees of safety would most likely mean withdrawing US troops from South Korea. So it looks difficult to see how the US... South Korea say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pened to talks with the U.S. in exchange for a freeze on its nuclear program. President Trump tweeting this: possible progress being made in talks with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a serious effort is being made by all parties concerned. The world is watching and waiting. Maybe false hope, he writes, but the U.S. is ready to go hard in either direction. That last point is very important. John Bolton, former U.S. ambassador to the UN. How you doing, sir? And good day to you. Glad to be with you. So what to believe and what not to believe once you heard these headlines? Look, the only thing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is getting deliverable nuclear weapons, and by all accounts, they are very close to achieving an objective they've been after for 25 years. So why do they want to talk now? To divert our attention, to get us enmeshed yet again in negotiations, to get across that finish line. Look, we've talked to North Korea on and off, directly and indirectly, for 25 years. We have failed, obviously, to stop the program. There's no reason to think that with them a few yards away from the finish line in year 26, they're suddenly going to get serious. Indeed, I come to the opposite conclusion. So you not only are you skeptic, but you don't believe this to be true. This appears to be true. They would not even be in this position without James Mattis and Rex Tillerson and Donald Trump. Would you agree with that? Well, I think they have gotten to the point where they're worried that that this administration doesn't respond the way the Obama administration did for the last 8 years. But I think they see in South Korea an opportunity to try and drive a wedge between us and South Korea, or at least force us into these negotiations. And the real problem is not talking. If the administration continued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hat'd be one thing. But I will bet you $1, just as we're sitting here today, you're going to hear almost immediately the United States has to contribute to the atmosphere. We've got to show good faith. Let's prime the pump, all of which is code talk for make concessions. And if that comes, then I think you can count on this. North Korea will get deliverable nuclear weapons before the end of this year. At the end of 2018. Maybe the economic squeeze is working. I don't think so. Look, do you think Iran is abiding by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the Russians are.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the world's best grifters. For example, do you know who paid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Winter Olympics? South Korea. Great deal. Yeah. Do you think that leadership's getting taken here in Seoul? You know, yes, the leader has been very are. liberal and open towards some sort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This is the sunshine policy crowd all over again. They're like putty in North Korea's hands. It's very emotional for South Koreans, I understand it. But, you know, as the grea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st P.T. Barnum once said, there's a sucker born every minute. We think about inspections here, right? I mean, take this, you know, to the next point in the argument. If you were to get a freeze in the nuclear program, we're not going to believe anything that happens in there unless you get people on the ground to verify it. And that takes you back to Iraq and that shell game that happened for years with the UN. North Korea is the most closed country on this planet today, Mr. Ambassador. How's that going to work? Well, it won't work. The only inspections, even theoretically, the only international inspection system in North Korea that you could have any prospect of actually finding out what they're up to would have to be so intrusive,
so large, so pervasive across the country that it would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dictatorship itself. That's one reason among many why it will never happen. This is a temporary device by the North Koreans to do what negotiation has done for them for 25 years, buy time to make progress on their nuclear program. They may not need to have any more nuclear tests. That's what the freeze proposal may mean. Now they may just be manufacturing nuclear devices. Last point on this. If you believe they're nuclear by the end of 2018, that would be something else. Who makes the next move in this game? Well, I don't think we should let them get to that point, and that prediction's based in part on what CIA Director Mike Pompeo has been saying, that they are within a handful of months, his phrase, a handful of months of being able to hit targets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if they get nuclear weapons, they're a threat in East Asia, but we've also seen the future, just the past week, of the sales to Syria by North Korea of equipment and precursor chemicals necessary for chemical weapons. Let me just say it graphically. North Korea is selling the materials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Syria now, chemical weapons, and they will do the same with their nuclear technology once they have it. Oh. 그러니까 왜 특사 대표단이 왜 일어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서 보고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특사의 그 국가 대 국가대의 사절단이 아니라 거의 뭐 속국에 그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